예,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게 그 말이란 것이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 전부인 것 같아, 그죠? 네, 우리가 뭘 하더라도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먹고 옷 입고 잠자고 씻고, 그게 제일 기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즘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사람의 몸에 이제 경락을 흐르는 에너지, 경락이라는 것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들 침 맞는 자리가 경락이에요. 또 경락 마사지라는 게 있잖아,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현대에는 몸에 에너지가 흐르는 이 경락은 일반 검사에서는 안 나옵니다. 죽는 순간 사라져 버리고.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를 생체 실험해서 염색 기법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졌는데요. 현대에는 이 기관을 우리가 프리모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몸에 생명 에너지가 흐르고 그 다음에 조직을 재생시키는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그 CR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뭔가 하면 호르몬이 흐르는 가장 근원적인 통로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이제 피가 생명이지만 피를 지배하는 것은 호르몬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들고 경락이 막히고 호르몬 대사가 안 되면은 이제 체력이 소진되고 생명력이 다해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면서 하나 발견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요. 의식주라거든 식유주라거든, 일단은 뭐 부끄러운 걸 가려야 되니까 옷이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문제인데, 저희들 어릴 때는 비닐이란 걸 거의 몰랐습니다. 비닐, 요즘은 그 비닐이 아니면 거의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시대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쏘아 올릴 때 그것을 막는 방법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얇은 비닐봉투 한 장, 그 덮어보면 에너지가 통과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이 자연의 공기 가운데서 농사 지은 걸까요? 비닐 속에서 나올까요? 예, 거의 기가 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 안에 농작물은 그 만지면 너무 연해서 그냥 똑똑똑 부러져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 밖으로 내가지고 이식을 해놓으면 아주 질기고 튼튼해집니다. 생명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요즘 우리 먹거리 자체도 생기가 다 빠진 것 같아요. 예, 원래 성경에는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나라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먹는 문제를 따져보면 일단 우리의 먹거리에 어떤 생기가 빠졌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육체 노동보다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게 소화입니다. 우리가 한 끼를
소화시키는데 완전히 그걸 독소까지 배설을 하는데 3시간 동안 충전한 에너지가 빠진다고 봐야 돼요. 8시간, 9시간 자봐야 밥 3끼 소화하기도 바빠요. 근데 특히 우리 몸은 이 저녁 식사, 우리 몸은 우리가 서커디안 리듬이라 그러기도 하고 바이오 리듬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밤낮의 어떤 리듬이 달라요. 아침부터 새벽이죠.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는 우리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이 열심히 일하다가 해가 질 무렵에 얘들은 퇴근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을 회복하는 치료하는 호르몬이 이 초저녁부터 이렇게 분비돼서 몸을 고칩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저녁을 먹어버렸다. 그럼 이거 소화하느라고 치료 기능은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 끼를 2끼에 다 먹더라도 식사는 2시 전에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밤늦게 음식을 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친절이다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그 환자들이 저녁을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치명적이라는 거죠. 가장 치명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생활은 바꾸지 않고 내 병은 재수 없어 걸렸으니까 재수 좋아지는 것만 선택하려고 할까? 그건 아마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처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병이 똑같습니다. 암이든 신장이든 뭐 우울증이든 모든 증세에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늦은 저녁 식사만큼 해로운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소련에서는 그러잖아요. 아침은 잘 먹고 점심은 친구하고 나눠 먹고 저녁은 내 돈 띠먹고 도망간 원수한테나 주라. 저녁은 원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원수한테 주는 게 저녁 식사인데 그걸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고 가족들에게 줘요. 그걸 먹고 나면 그게 썩어가지고 뇌를 건드리면 불안하고 우울증 오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좋은 걸 하면 안 됩니까 하는데 뭘 좋은 걸 하기 전에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맞춰주는 바른 생활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바라기는요. 이제 씨앗을 심는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이 기본이 자기가 먹는 걸 농사 지어서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제 제가 바라기는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귀찮다고 조그만 밭에도 다 뭐 씌워버려요. 비닐 다 씌워버리잖아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큰 땅을 하기보다는 작은 공간이라도 하늘의 기운을 받게 비닐을 없애버리고 풀을 뽑고 북을 메고 서로 이렇게 땅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농사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가 제일 많은 거, 기가 제일 센 놈이 뭔지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농사 짓는 연장 중에서 기가 제일 센 놈이 호미입니다. 호미가 왜 기가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 있죠.
이 충격파. 이 충격파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쇠를 갖다가 소리가 1초에 340m를 가는데 그거보다 빠르게 그 마하 2, 3 정도 더 빠르게 충격을 줘버리면 거기에 우리 몸에 필요한 생기가 꽉 차서 충전돼 버려요. 대단한 겁니다. 이 충격파 에너지는요,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줘요. 그 다음에 만성염증도 호전시켜주고요. 이 세포를 이렇게 결합시켜주는 콜라겐도 생성을 잘 시켜주고, 또 이게 50견 되면 어깨에 뭐 석회 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분해해주고,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저 신장에 결석 생기면은 병원에 가면 뭐 합니까? 초음파 충격 주듯이 그렇게 해서 깨버리잖아, 그죠? 몸 안의 조직의 모든 불순한 것들을 파괴시켜버리는 역할이 충격파인데, 대장간에 가보면 홈이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쇠를 가지고 두들겨요, 안 두들겨요? 두들기잖아요, 손으로. 거기에 엄청난 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쇠하고 나무하고 생각할 때 전기는 쇠에 흐르고 나무에는 흘러요, 안 흘러요? 전기는 나무에는 안 흘러요. 근데 이 기는, 생기는 쇠에도 흐르고 나무에도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호미 자루를 잡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절대 빨간 고무장갑 끼고 잡으면 안 돼. 고무는 기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흘러. 이건 안 흘러.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면 장갑이든지 아니면 맨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이게 호미질 할 때 땅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호미를 타고 내 몸에 들어와서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사실 우리가 조그만 텃밭에 맨발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 매주고 이렇게 풀 뽑고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기초로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좋은 햇볕 받고 빨리 끝내려고 그냥 비닐을 씌워가지고 그냥 그런 농사 짓지 말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다면 그 음식에 기가 충만할까요? 아주 충만합니다. 맛과 향이 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좀 얘기 드리는 것 중에 저도 그것이 좀 잘 안 돼요. 이게 옷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옷이. 우리가 입는 옷을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될지 저도 고민인 게, 이제는 옷의 소재 자체가 다 바뀌어져 가지고 입을 만한 옷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험해 본 결과, 우리 선생님 목도리가 무슨 목도리입니까? 천이. 나이롱이죠. 이 폴리, 나이롱, 뭐 속옷도 다 이제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기가 꽉 찬 그 엽전을 갖다가 싸놓으면 1, 2, 3초 내에 기가 다 빠져버려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다가 기가 꽉 찬, 생명의 에너지가 꽉 찬 엽전을 올려놓고 1, 2, 3 하면 다 빠져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하루 종일 이렇게 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 그 목도리 실크 아니죠? 그건 뭡니까? 그것도 폴리지, 그죠? 그럼 저게 지금 목을 감고 있잖아요. 감고 있으면은 내 몸에 기를 어떻게 할까요? 뺏어가 버려요. 근데 만일에 저 목도리가 실크나 면이나 양모나 삼배나 이런
천연 섬유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다 엽전을 넣어가지고 전기장판 속에 묻어놔도 기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몸이 닿는 부위는 어떤 소재를 해야 될까요? 천연 소재를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건 너무 위험한 장난들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예, 먹는 문제? 일단 농사 문제 아닙니까? 그죠? 뭐 곡식이야 당연히 뭐 그렇게 농사 짓지만은 벼 같은 거 우리가 채소밭 하면서 비닐을 다 씌우는데 그거 좀 벗겨버리고 직접 우리가 한번 손으로 풀 뽑아가면서 한번 지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옷의 문제. 우리가 생명력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죽은 송장이 있는데 뭐 음식 넣는다고 뭐 살아납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어쨌든 속옷이라든지 마우라 이렇게 몸에 직접 살에 닿는 천들은 천연 소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등산복입니다. 등산복들은 전부 어떻습니까? 이 수분 이렇게 뭐 잘 뺀다 그래가지고 쿨맥스 소재 해가지고 전체가 속옷부터 겉옷까지가 다 화학섬유예요. 그럼 좋은 공기 기반으로 가는데 옷은 기를 다 빼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등산 갈 때 이 스틱을 가져가요. 그죠? 스틱 그게 아주 가벼운 두랄민 그 쇠인데 문제는 그 밑에 끝부분 땅에 닿는 부분에다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대놔서 그죠? 그 다음에 손잡이는요. 예, 플라스틱 종류예요. 이 플라스틱은 에너지가 안 흐릅니다. 그러면 지게 짝대기는요. 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등산 갈 때 폼 잡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 지팽이가 지게지는 짝대기만큼도 우리 몸에 생명력을 못 준다. 그리고 등산 갈 때 찌는 그 멋있는 장갑 있잖아요. 그게 싸구려 목장갑만도 못해. 뭘 주는 측면에서? 기를 주는 측면에서. 그 이런 소소한 것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옷에서, 신발에서 이제 길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빼앗아 가버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걸 받아와야 될까요? 받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피라미드 들어봤습니까? 피라미드 속에 뭐 우유를 넣어놨더니만 안 상한다 뭐. 영하 뭐 30 몇 도인데도 물이 안 얼었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피라미드는 각도가 51.41도예요. 그 왜 피라미드 각도를 51.41도로 했느냐? 그 각이 에너지를 모으는 기능을 해요. 그럼 그것을 어디서 받느냐? 그것이 수정의 각도입니다. 수정의 각을 보고 만든 것이 피라미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 밑에 가보면 왜 수정을 팔까? 값이 비싸서 파는 게 아니에요. 싼 것도 있어요. 비싸고 싼 거 관계없어요. 뭐 6만 원이든 8만 원이든 12만 원이든 그 값에 구하고 그 수정을 우리 몸에 대어줬을 때 피라미드에 그 모아주던 생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요. 이것이요, 이 에너지가 우유가 상하는 걸 막아버리고 이 차의 맛을 변화시킨다면
이 에너지가 우리 몸에 피의 독소도 분해해버리고 피의 성질을 바꿔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그래도 에너지를 잘 받을 수 있는 거, 이 상황에서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은 상황에서 그 기를 보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다면은 그냥 누구라도 수정 하나 차는 거예요. 수정이 너무 흐려요. 얼마만큼요? 소금만큼 흐려요. 모든 반도체도 다 수정합니다. 일단은 그걸 하나를 기본으로 차면 우리 몸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생기를 뭐 해줄 수 있을까요? 보충해 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를 우리가 기본으로 꼭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뭐가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몸에 생기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을을 꼭 차세요. 을은 현재 정식 미국 FDA 등록된 항생제예요. 그리고 은이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은은 금속 아닙니까? 그죠? 이게 화학적 구조로 보면은 지구는 핵분열 발전소고 태양은 핵융합 발전소예요. 이게 수소가 헬륨이 되고 여러 과정을 거치는 융합 과정에서 금과 은과 노시 만들어져요. 제가 전에부터 은을 차라. 은은 에너지를 7배 증폭시켜준다 그래요. 그 근거가 뭘까요? 핵분열 에너지보다 핵융합 에너지가 7배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재미있는 것이 아마 우리가 여기 이제 강당에 제가 여기 있고 우리 저 뒤에 시계 있는 쪽까지 가면 아마 20m는 될 거예요. 네, 좋게 20m는 되는데 저 20m 끝에다가 키가 빠지고 들어가는 엽전을 하나 이렇게 딱 놨어요. 놓고 내가 여기서 저기에 키가 들어간다 하면은 들어가고 뺀다고 하면 빠져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을 뜨고 하면 그대로 돼. 근데 을을 찼을 때는 내게 있는 에너지가 증폭돼 가지고 저걸 충전시키고 빼는 걸 내 의지대로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을을 빼면은 전혀 무감각이에요. 은이 뭐라는 겁니까? 에너지 증폭제예요. 우리가 다 기력이 쇠해졌잖아. 그죠? 생명력이 약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스카이라이프 해가지고 전파를 보내 TV 볼 수 있게 그거 그냥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화면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왜요?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약해져가지고 증폭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셋톱박스가 증폭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 몸도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될 것 같지만은 너무 빼앗기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에너지 증폭제가 필요해요. 제가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막 팔에다가 이렇게 은을 차고 금을 차고 목에도 이러니까 그 이상하다 이러는데 이걸 아는 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아, 중요해요. 지난주에 러시아 가가지고 뭐 몇 군데 다니는데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게 검사에도 걸리니까 가방에 열어놓으면 또 뭐냐 디베 보고 하여튼 뭐 쇼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은을 한 번만 차보세요. 마음이 편해져 버려요. 근데 성경에는 순은을 얘기해요. 99.9%, 99%. 근데 은을 찰 때 이것도 그 방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 차야 되는 거는 허리에 차야 돼요.
다들 은 차라면 목에 차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뭐 목걸이, 팔찌 이래 생각해. 여러분들이 네 발도 아닌데 두 발로 서는 게 왜 서는지 압니까? 팽이를 이렇게 돌리죠. 팽이를. 팽이가 에너지가 다 되면 어떻게 돼요? 비틀비틀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이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 이렇게 팍팍 파고 들어가 뚫으려면은 회전하는 힘이 좋아요. 회전하는 힘이. 이 회전하는 힘과 같은 맥을 대맥이라 그래서 허리에 있어요. 허리에. 이 허리의 맥이 이제 튼튼한 게 중요한데요. 이 허리에서 이게 회전력이 좋아야 아래 위로 기혈이 잘 흘러요. 허리에 힘이 좋아요. 우리가 허리 힘이 좋아야 된다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게 허리에 차는 여기서 하는 은허리띠는 키가 굉장히 셉니다. 이 허리에 차는 것은 전부 두들겨서 만들어요. 일일이 손으로 두들겨요. 우리 윤동효 PD의 응가롯 만들 거 보면 계속 두드려 가지고 왜 그러냐? 허리 힘을 에너지를 계속 돌려줘야 이게 기가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침을 왜 맞으러 갈까요? 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도는 것이 기를 뚫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걷기 시작하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뭔지 압니까? 집에서 뭐 합니까? 앉기만 해도 도리도리 하고 조금만 대여섯살 되면 계속 밖에서 애들이 돌아 웃으면서. 왜 그럴까요? 기가 뚫히니라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기가 막히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두 발로도 이제 못서 자꾸 비틀비틀해져. 그러니까 이제 기를 더 집어넣기 위해서 뭘 집나요? 지팡이를 집는 거예요. 근데 등산 지팡이는 기가 와야 안 와요? 전혀 안 와요. 흙에다가 나무 지팡이를 짚어줘야 그 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요. 아스팔트 짚으면요, 안 들어와요. 시멘트 바닥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소한 것 같은데 차이를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은 이 오장육부의 기혈의 순환을 한 7배 증폭시켜서 잘 순환시키다 보니까 어디에 제일 좋으냐? 심리적 불안에 최고예요. 이미 우리가 몸이 어딘가가 무너지려고 할 때는 팽이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듯이 비실비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우리가 이 뇌에다 신호를 보내요. 몸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심리적 불안, 우울해요. 그때 다른 것보다도 이 은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팽이를 채찍질 하듯이 쳐가지고 다시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기가 살아나서 불안, 초조, 우울감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말하기는 그래요. 은을 우리만 팔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은을 다 팔잖아요. 전 세계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시대에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금을 차라 그러면은 돈이 비싸 부담되지만 은은 어때요? 싸요. 인건비예요, 거의. 그래서 다른 것들은 먹어서 몸에 해가 되지만은 은을 한번 참아 평생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 한갑이 되면 선물로 뭐 해드립니까? 은수저 왜 해드릴까요? 기가 좋으니까. 을이 또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을은 유전자의 이 생기가 넘치게 되면 유전자의 변이를 막아줘요. 그래서 화상을 입잖아요. 화상 입으면 막 살이 아물었을 때 우글쭈글해지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모든 화상에 쓰는 연고는 은으로 만든 연고예요. 실버 오인트예요. 거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러잖아요. 암 환자들의 몸을 조사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암 환자는 몸 안에 은의 함량이 정상인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없다. 그럼 참으면 되잖아요. 살균이 돼서 전염병도 막아주고,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또 잘 못 사는 나라 가보면 와, 그 하수도 이런 거 보면 막 노출 다 돼 있잖아. 그죠? 전염병 걸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염병 없어요. 다 뭘 찾습니까? 뭐 을을 뭐 코에 걸고 배꼽에 걸고 뭐 다 해요. 왜 그래 할까요? 제가 그걸 이제 몰랐는데요. 그 에너지가 들어가고 빠지는 그 엽전을 가지고 눈에다 탁 대주면 1초 내에 에너지를 다 빨아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코에 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대도 그렇고 배꼽에 대도 그렇고 젖꼭지도 그렇고.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피어싱이라는 거 여러분 압니까? 코도 꼽지만 어떤 사람 막 혀에다도 꼽아놔요. 야, 저건 무식하게 왜 저런 짓을 할까? 근데 그것이 은이 에너지를 증폭시켜주니까. 뭐 여자들 배꼽에는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여성들이 아주 오줌 소태가 심한 사람들은 생식기에다 은을 피어싱해요.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항생제 역할도 하고 에너지를 증폭시켜주니까. 전에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했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지금 우리 여기에 여성분들이 꽤 많은데 다들 가슴을 싸고 있는 브래지어 있죠. 그게 천연 소재입니까? 전부 화학 섬유입니까? 전부 화학 섬유예요. 이 생기가 들어있는 엽전을 브래지에다 딱 싸면 1초 내에 다 빨아먹어버리고 없어요. 그 생기가 들어있는 엽전을 젖꼭지에 대는 순간 싹 빨아먹어버려요. 그러면 이 기가 충만해야 젖도 잘 나오고 먹물도 안 생기고 암도 안 생기는데 화학 섬유로 된 브래지어, 팬티를 평생 입고 사는데 암이 안 걸리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암이 안 걸리는 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브래지를 하더라도 이건 뭔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돼요. 속에다 어떤 뭐 면으로 싸든지 뭔가 좀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바꿔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 먹거리 문제, 옷 입는 문제, 또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가장 단순하고 쉽게 끊임없이 보충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 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각도를 가진 물질인데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서 뭐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정 목걸이 그 돈 아닙니다. 별로 안 들어요. 거의 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 없지만은 우리가 이런 걸 이해했을 때는 그것의 가치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 할 때 제발 장갑 끼고 하지 마세요. 물에서 기가 나오는데 그 물을 고무장갑 끼고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지? 뜨거운 물보다 좀 찬물로 해서 또 이렇게 천천히 설거지하는 그 순간 자체가 다 내가 뭘 받는 순간이에요? 기를 받는 순간이거든.
우리가 호미질 하는 게 기를 받는 순간이고 풀을 뽑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활을 바꾸는 게 우선이다. 뭐 나는 재수없어 걸렸으니까 재수 좋은 약 찾아서 다닌다면은 저 우리 신장이 안 좋아서 오신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하튼 별거 다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일 해야 될 거는 제가 봐서 저녁 잘 굶으시는 거예요. 하루만 굶어도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우리 몸에 이게 전부 기가 흐르는 통로는요, 위장을 통과해요. 제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이 말은 우리 몸의 모든 기혈의 맥은 위장을 통과하는데 저녁에 비우면 흐르게 되고 채우면 막히게 되어버렸거든요. 저희가 왜 오랫동안 인기가 없었는가 하면은 다른 데로 가면 저녁 굶어라 소리 별로 안 해요. 그렇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저녁 굶어라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녁을 계속 굶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안 해놓고 집을 지으면 집이 서 있습니까? 무너집니까? 아무리 잘 지어도 다 무너져요. 우리 몸도 기초가 튼튼하면은 아무리 허접하게 지어도 절대 안 무너져요. 우리 몸의 건강 생활의 가장 기초는 뭐 볶음국식하고 떡 잘 먹고 아니요. 제일 기초는 저녁 굶는 거예요. 꼭 내가 곡식과 떡을 안 먹더라도 집에서 간식과 저녁만 딱 끊고 하루만 잡아도 본인의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몸이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저희가 여기서 막 저녁 조금 먹으세요 하면은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욕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차려놓고 조금이란 것은 없어요. 차려놨으면 오늘만 먹고 내일 잘하지 뭐. 내일 가면요. 아유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먹지. 그 다음날 가면요. 이미 베린 몸. 그러니까 안 되는 줄은 아는데 끊어요 못 끊어요? 이게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녁 굶는 거는 인생을 걸고 목숨을 한번 걸어봐라. 저녁 확실히 굶어서 낫지 않는 병은 거의 없어요. 이건 타협이 안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뭐 이걸 좀 더 먹고 저걸 덜 먹고 그건 타협이 돼요. 근데 저녁 굶는 거는 협상이 없어요. 협상 테이블이 없어요. 2시 전에 무조건 끝내줘야 돼. 그래서 뭐 기라는 것을 충전시키고 뭐 기를 갖다 뭐 활용해서 우리가 뭐 건강하고 뭐 제가 뭐 기가 있는 엽전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러지만은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저녁 드시고 기본적으로 뭐 은을 안 차고 수정을 안 차면은 기본적인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데서는 뭘 해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돈 별로 안 되잖아요. 다른 거는 약을 사 먹으면은 돈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한번 해놓으면 뭐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 가치의 중요성을 알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생활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출애굽합니다. 200만 명이.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저녁 굶고 아침 점심 2끼 먹고 맨발로 걷고 밖에 잤어요. 잠잘 때 여러분 말이죠. 이 기라는 것이 뭔가 하면 치자기 에너지와 똑같아요.
이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서 이 대기권 밖에서 오는 엄청난 방사능을 이렇게 막고 있잖아. 그죠? 그 벤 앨런데라는 이게 막을 두 겹, 세 겹 치면서 이렇게 나쁜 파장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에너지 파장에 쌓여서 이제 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몸에도 그런 생명의 파장이 이렇게 우리 몸을 쌓아줘야 되는데 이 파장이 다 깨져버린다는 것이. 너무 에너지를 많이 뺏겨버려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이 생각의 구조가 우리하고 달랐어요. 우리는 뭐 야야 밥 먹어라, 음식이다 뭐 이랬잖아요. 뭐 산소다, 물이다, 불이다. 옛날 사람들은요. 불은 불 기운이고 땅은 땅 기운이고 공기는 산소를 공기 중에 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나침반 알죠? 나침반. 지구가 거대한 자석 아닙니까? 그죠? 남북을 가리키니까 나침반을 여기에 놓으면 분명히 남북을 가리켜요. 창문을 열어도 가리키고 닫아도 가리켜요. 그건 뭡니까? 이 자력선은 문을 닫고 열고 관계없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생기가 들어오는 엽전은 밖에서 증폭시킨 에너지를 갖다가 밀어 넣을 때 창문을 닫으면 충전을 못 시키고 창문을 열면 들어와서 충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잘 때 문을 좀 열고 자야 될까요? 닫고 자야 될까요? 그겁니다. 한 뼘만이라도 요런 정도만 열어놔도 산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기운이 같이 들어와요. 닫으면 제가 해보니까 못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는 측정 불가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 수치적인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가 탁할지라도 문을 조금 어떻게 해요? 열고 자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나 바다나 이런 숲들은 엄청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도시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집밖에 안 보여요. 건물밖에. 그런 데서는 생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생기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받고 정보를 소유하고 활력을 넘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전 세계로 이 에너지를 쏴서 그 정보를 수신하는 이게 이제 목걸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시골에 살면 모르지만 도시에 살거나 밀폐된 공간에 살면 꼭 필요한 시대다. 이 시대가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린가? 요즘 지게 지고 물건 운반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게 지고 농사 짓는 사람 있나요? 소 가지고 밭 갈고 농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시대가 바뀌면 도구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저도 그래요. 이 건강 법칙에 대해서 연구한 지가 한 30년 되는데, 예전에는 생활만 좀 바뀌어도 잘 나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뭘 해도 안 나요. 뭘 해도. 전자파가 원인이다. 전자파 막는 패드도 하고 이제 해서 오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기가 우리 몸에 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 문화라는 과학이 다 단절시켜 버렸구나. 그래서 그 통로를 다시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왜 뭐 브래지어를 바꿔야 되고, 왜 옷을 뭐 이런 걸 못 입고, 왜 밤에 잠에 때 문을 열어야 되고, 왜 내가 뭐 비늘 씌워서 풀 안 나게 해서 농사 짓는 거 왜 먹으면 안 되는가? 이 세상 상식으로는 다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하늘이 주는 생명의 기운이 내 몸에 들어오는 통로를 열느냐 막느냐에 본다면 이것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생각을 바르게 가지고 모두가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기의 활력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습관을 바꾸고 고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밝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